안녕하세요. 목동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어본 목동 학군 및 학원가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동에 오기 전에 했던 고민 중에 가장 큰 거는 이런 치열한 사교육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오기 전에 카페나 검색이나 이런 데 정보를 얻었는데 어설프게 준비하고 오면 잘하는 아이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좀 치이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이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먼저 목동 학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는데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 아파트까지를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그 아파트들과 학군을 공유한 아파트들을 이제 목동 학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목동 학군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동에 있는 학원, 목동에 있는 학교, 그리고 목동에 있는 부모님들의 열성.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목동 학군하면 목동 학원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한 상가 건물이거든요. 학원들이 많이 입점이 돼 있어요. 1층부터 15층까지 이렇게 있는데 1층, 2층은 이제 일반 상가들이 많고요. 3층부터 8층까지는 이렇게 학원들이 빼곡히 있습니다. 그리고 9층부터는 이제 고층부라고 부르는데요. 9층부터도 이렇게 학원이 있어요. 제가 세어보니까 한 건물 안에 학원이 한 105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런 학원들이 주위에 진짜 많습니다. 목동 학군에서 목동 학원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학원의 그 규모와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학원이 그냥 영어학원, 수학학원 동네 하나 있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 몇십 개씩 영어학원, 수학학원이 있습니다. 학군지에 있는 학원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학원이 많다 보니까 영어 내신, 뭐 수능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리딩에 좀 강점이 있는 학원이 있고, 라이팅에 강점이 있는 학원이 있고, 회화에 강점이 있는 학원이 있고, 공부량에 강점이 있는 학원이 있고, 좀 디테일하게 나눠 있어가지고 이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맞는 학원을 선택하고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원들이 집 근처에 있는 확률이 높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근처에 도보로 갈 수 있는 학원 수가 뭐 몇백 개 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학원을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위권부터 최상위권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학원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셔틀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셔틀 거리가 짧기 때문에 길에서 쓰는 시간이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동에 있는 학교들이 입시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예전에는 사실 더 좋았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조금 이제 오래되고 하면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 외부 유입이 좀 많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는 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아웃풋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서울대를 우리 학교에서 몇 명 보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그 고등학교 입시 성적을 말할 때 서울대 합격자 수가 아니라 이제 의치안, 의대, 치대, 한의대 이쪽을 기준으로 좀 많이 삼잖아요. 왜냐하면 서울대보다 지방 의대가 커트라인이 더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입결이라 볼 수 있는데 자사고나 특목고, 영재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단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 빼고 의치안을 가장 많이 보낸 일반고 10개 학교 중에서 4개는 강남에 있고요. 2개는 목동에 있고 2개는 대구 수성구에 있고 서초구가 하나가 있고 1개가 분당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군적으로 예전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최상위권 단위의 수준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어요. PC방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목동에 사는 학부모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너무 심심해요. 뭐 할 게 특별하게 없어요. 왜냐면 주변에 그 놀거리, 유흥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동네 주변이 다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술 취한 사람도 안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상업지가
저희 주변에 편의점이 있는데요. 여기는 한 11시 이후로는 장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담배 사는 사람도 없고 술 사는 사람도 없고 학생들만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목동의 학부모들의 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학군을 만드는 거는 학부모들의 열의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에 굉장히 헌신전입니다. 아이들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원 라이딩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공부하는 것들도 잘 잡고 여기는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의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부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방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의 공부에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들이 많고요. 봤을 때는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대기업 다니시는 학부모님들이 월등하게 많은 것 같아요. 국내 명문대 출신의 그런 학부모님들이 좀 많은 편이다.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다. 그래서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학부모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노력을 많이 하세요. 이제 제가 좀 불편했던 점도 있는데요. 여기는 거실에 거의 TV가 없어요. 책장이 거의 있고요. 그래서 막 TV 보고 이런 분위기는 조금 아니에요. 아이들은 또 학원도 갔다 오고 또 열심히 숙제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만 막 TV를 거실에서 뭐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 집은 거실에 TV가 특이하게 있는 경우긴 하는데 평일에는 거의 틀진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 딸이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면 저도 옆에서 같이 책을 읽어줍니다. 이게 목동의 힘이라 볼 수도 있는데 아이한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거는 누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만약에 자녀한테 공부를 하라고 시키고 저는 TV 보고 그러면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여기는 부모님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축구나 프리미어리그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도 그 눈치 보면서 겨우 거의 12시에 하잖아요. 겨우겨우 문 닫아 놓고 저희 방에 와가지고 인터넷으로 몰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충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모범을 보이려고 하고 공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책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독서량도 엄청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제가 지켜보니까 딸의 친구들을 보면 영어 유치원을 나온 친구들이 한 70-80%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저희 딸의 친한 친구 한 명은 지금 예비 초3인데 미국 뭐 한 6학년 정도 수준이거든요. 대화도 프리토킹도 되고 그래서 뭐 노는 것도 외국 노래 부르면서 놀고 영어로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영어를 잘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영어로도 놀면서도 가끔 영어로도 대화를 하기도 해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환경이 좋다라는 걸 느꼈던 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착하고 이런 성실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성실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어떤 숙제가 있고 학원을 다니더라도 크게 뭐 불만을 하질 않아요. 왜냐면 옆에 친구도 다니고 다 하기 때문에 자기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학군의 한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도 영어에 대해서 투자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어떤 걸 공부를 하냐면 대형 어학원은 이제 기본으로 다니고 여기다가 영어 도서관을 보통 다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리딩을 계속 이제 하고 추가로 이제 화상 영어 정도 영어를 보통 저학년에서 초6까지 어느 정도 끝내려고 하는 생각이 좀 강해요. 영어를 고등학교까지 가서 끄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의 한 70-80%를 완성을 하고 가려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올인하려고 계획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수학도 보통 한 2년 정도 선진도를 빼가지고 주변 분위기가 좀 치고 나가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경쟁이 좀 치열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서 한 중간 정도만 해도 상위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중상위권이 되면 전국적으로는 최상위권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온 친구들이 다른 지역에서 왔던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얘가 또 공부에 관심이 있고 열의가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여기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학생 수가 더 많고 외부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 학생들이 점점 좀 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외부에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계속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잘한다, 영어 잘한다, 수학 잘한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저희 딸도 중간 밑으로 처지지는 않고 잘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동에 관련된 얘기를 학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디테일한 더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일반적인 목동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좀 다르거든요. 저는 여기 목동 학군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앞으로의 이제 미래는 창의력이나 이런 데 달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이고 또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해서 진짜 경쟁력 있는 그리고 자신감 넘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만들고 싶거든요. 저는 공부만큼 중요한 게 경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동 학군에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채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가는 또 앞으로의 교육을 생각하는 그런 목동 아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목동에 있는 교육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하는 곳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알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